자, 이렇게 예시를 몇 번 돌면 조금 느낌이 오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게 이미 있어요. 느낌 오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있던 일이에요, 사실은. 아기 독감에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었고, 엄마들이랑 플레이모빌 산타 XX 라지가 너무 비싸다. 가격이 진짜 얼마냐, 공급가가 얼마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 겸 했었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수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홈택스에 뭔가 등록을 업종 추가를 해야 된다. 찾아.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검색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 저장을 꼭 켜놓으시면 좋아요, 블로거분들은. 이걸 끄면 이게 안 뜨는데, 자동 저장을 이렇게 켜놓으면 지금 켜진 상태예요. 끄기를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치셔야 돼요.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씩 검색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성미가 급합니다. 고로 이렇게 누르다가 바로 뜨는 아래에 자동 완성되는 요 단어들. 이젠 단어를 우리는 키워드라고 부를 거예요. 블로거분들은. 자, 키워드. 이렇게 검색을 한자 한자 하면 밑에 자동 검색 키워드가 떠요. 한국 사람들은요, 바로 눌러요. 해당하는 걸.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자, 이 중에서 다이어트, 제가 도시락을 검색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식단, 이것도 약간 눌러볼 수 있죠. 아까 그런 거 관련은 있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음식, 이것도 관련은 있어요. 근데 가장 관련도가 높은 다이어트 도시락을 눌렀습니다. 자, 다이어트 도시락을 눌렀을 때, 자, 먼저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아직 좀 더 편집 중이라서 이거는 따로 해둘게요. 자, 다이어트 도시락. 그 다음에 키워드를 또 어떻게 뽑을까요? 다이어트 도시락이라고 그냥 제가 위에를 검색창을 한번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떴어요? 아, 다이어트 도시락 찾으시는 분들은 이걸 찾더라. 2주 다이어트 도시락. 아, 2주 만에 살 빼고 싶으신 분이 많은가 봐요. 다이어트 도시락 추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기하게? 다이어트 도시락 띄어쓰기가 있고 중간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은 이거나 이거나 비슷하게 다들 사용하죠. 그죠? 뭐 이거나 이거나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감안은 하셔야 돼요. 감안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동 검색에 뜨는 이 둘 중에 키워드를 반드시 똑같이 제목에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예요. 컴퓨터의 계산법은 그냥 각 단어를 수치로 계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뜻은 몰라요. 제가 여기다가 쑥별맘이라는 닉네임을 치면 제 관련된 뭐 저희 뭐 블로그 후기, 뭐 제 유튜브 뭐 공구 뭐든 뜰 거예요. 그죠? 근데 네이버가 생각하는 쑥별맘이는 그저 키워드, 단어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쑥별 띄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입력을 했으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계속 얘는 기억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에 관련한 유튜브 후기를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 꼭 이렇게 쓰신 사람부터 상위 노출이 되어요. 왜? 수치로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장사천재 백사장 2 방송 아세요?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 2. 띄어쓰기가 중간에 돼 있죠. 안 돼 있는 키워드들도 있고, 그게 이제 혼용이 돼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거의 반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찾더라, 저렇게도 찾더라. 왜냐면 사실 상상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검색자가 요즘에는 8, 90%가 넘어요. 가까이 돼요. 거의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요. 여러분도 검색할 때 그냥 후다닥 치고 그냥 띡 누르죠. 그러다 보니까 띄어쓰기를 굳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단어가 짧을수록 이게 더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스페인, 뭐, 시즌2 에릭, 여기 출연진까지 검색을 하려고 했나 봐요. 이렇게 되게 길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눌러요. 냅다 눌러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모든 데이터가 이 띄어쓰기 똑같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쓴 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일 거다. 사람들은 이걸 찾는다라고 얘가 그냥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띄어쓰기를 안 하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뒤에 뜨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짧으면 반반일 수 있는데 길면은 그냥 냅다 이렇게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려요. 다 헷갈리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자동 검색 키워드를 찾을 때 한 단어 한 단어씩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장사, 천 이렇게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해 놓는 거 머릿속에 뭐만 떴었는지.
지금 비슷비슷해요. 앞이랑 뒤랑 비슷하죠. 어쨌든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메모장을 딱 키시고 여기다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당사천재 여러분들이 백사장 시즌2라는 걸 쓰려고 했어. 또 뭐 있어요? 스페인, 밑에 스페인, 그 다음에 에리, 출연진, 이게 있어요. 그냥 이거 합쳐서 만들어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제목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당사천재 백사장 시즌2, 스페인, 에리, 뭐, 에릭 출연진 이상하니까 출연진 에릭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특장점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키워드만 넣으면 안 좋다라는데요. 아니, 상관없어요. 요즘은 그냥 키워드만 넣어도 잘 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누르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썸네일. 사진의 힘도 굉장히 어떤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썸네일 글자 넣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너무 사진이 우후죽순 막 진짜 막 시시각각 1초, 2초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글자를 넣는 힘이 되게 좌우돼요. 그 조회량을.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느낌이 이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둡게 하시고 이렇게 글자를 넣으시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아직은 블로그 같은 경우는 환한 사진이. 그러니까 뭐든지 눈에 때리면 돼요. 글자로 눈에 박으시든 눈에 때리시든 이 색감에 박으시든 어떤 이게 화려함이 눈에 박히든 내가 이걸 클릭하고 싶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자 썸네일을 꼭 넣지는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거 누르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글자라면 글자가 잘 보여야 되고 사진이면 사진이 또렷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락이면 도시락을 맛있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맛있게 찍었죠? 누르고 싶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뭐 주제마다 사진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위에 사진들, 블로거들 사진을 보고 노력하시면 늘어요. 정말 이건 장담하건데, 아까 제 다이어트 도시락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이렇게 잘 찍은 상황이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그냥 냅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정보를 많이 담으려고 하고 좀 양질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키워드를 잘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의 디테일은 조금 그렇게 떨어지기는 하는데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근데 블로그는 그런 것 같아요. 사진 힘도 물론 있어요.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은 분명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장점이 글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진을 잘 찍고 모든 사람이 푸드 인플루언서로 막 먹을 거 사진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를 차별화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수 포스팅을 하고 글을 많이 써요. 그리고 글을 소개 본문의 양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좋은 정보 뭐라도 하나 담으려고 해요.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셔요. 내가 잘하는 거를 살려야지, 사진 못 찍어요, 못 찍어. 그러면 그거는 썸네일 저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는 되게 관심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진작부터 썸네일을 제작을 할 시간에 그걸 안 하고, 그 시간에 글을 쓰니까 하루에 두세 개도 써요. 맘먹으면. 뭐 많이 쓸 때는 진짜 5개도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은 계속 하다 보면 어쨌든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클릭하고 싶어야 돼요. 사진이 만약에 안 된다. 초보자분들은 일단 키워드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사진보다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뭘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되어야 돼요.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이 영상은 일단 네이버에서 키워드라는 자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서 제목 잡는 것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다음 영상은 키워드 마스터를 조금 연습시키실 거고, 그 다음 영상은 스마트 블록이에요. 이렇게 3가지 영상을 쫘르륵 봐주세요. 자,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메모장에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장사 천재 예시. 그 다음에 다이어트 도시락 할게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특장점이 없는 거예요. 누르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멋지? 말해봐. 아니, 에릭 그룹이 뭐예요? 이거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룹이 뭔지, 얘가 뭐 메인 보컬인지, 뭐, 이 사람이 또 외국어에 능통하더라고요.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국어 능력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끗 차이로 검색이 달라져요. 클릭하고 싶은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서도 뭐 소녀시대를 할지, 뭐 여기서 동박을 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꼭 출연진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이제 여행 가는 스페인 장소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게 위치, 얘네가 이제 그 가게가 제가 사실 어제 봤거든요. 반주, 반주라는 가게 이름이 있어요. 가게 위치, 어디? 어때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맨 뒤에 저는 가끔 이렇게 힘주고 싶을 때 쓰는 게 내돈내산 아니면은 이제 추천 리스트 5가지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3가지 5가지 줄이면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그 다음에 이제 뭐 꿀팁 아니면은 이제 최종 총정리 이런 식으로 또는 사실은 VS라고 비교하는 거 있죠. 2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이런 거가 사람들이 클릭률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으시면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키워드를 찾으세요. 몇 개, 3개에서 4개를 찾으세요. 이거를 다 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붙여요? 꾸밀말인데 이게 약간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음, 그런 포인트가 되는 말을 딱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어, 앞에다 붙여도 되는데 뒤에다 붙이는 이유는요. 이제 키워드가 조금 앞쪽에 있을수록 조금 더 얘가 정확도를 좀 더 높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드시 뭐 분명히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뭐 귀여운 장사천재, 뭐 재밌는 장사천재, 뭐 이런 거 붙이셔도 사실은 사람들이 더 클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관이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를 넣어주셔야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써보고 경험담인데 앞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키워드의 정확도를 조금 더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실제로 거의 앞쪽에 있는 키워드들은 다 상위 노출 굉장히 더더욱 더 잘 되고 뒤로 밀릴수록 조금 덜 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서 요거는 제 개인 경험인데 앞쪽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꾸민말을 이제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슬래시로 이렇게 나누라고 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여기에 뜨는 거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선택했거나 이걸로 선택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스페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임의로 나누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L이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걸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4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것도 키워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이거 에릭을 정말 잘 설명한 글이 우선으로 뜨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설명한 사람이 우선으로 뜨고요. 모든 키워드에서 같은 사람 글이 다 박히진 않아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사실은 최적화이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갖고 치는 거예요. 그 불공평을 없애려고 만드는 게 스마트 블록으로 세세하게 나누는 거고 인플루언서 제도를 만들고 그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뜨진 않아요. 모두 다 뜨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노려야 되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키워드 마스터나 이런 조회수 숫자로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오늘은 정말 이 자동 검색 키워드만으로 제목을 잡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면 자, 여러분 이 위치가 괜히 있겠어요? 위쪽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점점점 내려갈수록 단어가 뭔가 더 붙는 느낌 아니에요? 그죠? 또는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기 있고 최근에 핫하고 시즌성 또는 검색량이 많은 거. 아래로 내려갈수록 검색량이 조금 더 이거 위에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거. 심지어 사실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자동 검색으로 떴죠? 어떤 거는 2개 떠요. 어떤 건 안 떠요. 안 뜨는 건 뭐예요? 그만큼 경쟁률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써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개, 3개인 거 있죠. 그럼 이 10개 있는 거보다 인기가 좀 더 적은 거예요. 그런 것도 또 쓸만하죠. 그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지금 얘에서 잘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인기 많다라는 거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면 그러면 조회수를 잘 가져갈 거라는 거죠. 밑에 있는 걸 가져가더라도. 그러니까 예시로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만약에 저희 집 편의점에서 빼빼로를 샀어요. 그럼 빼빼로를 리뷰를 해요. 새우깡을 리뷰를 해요. 먹태깡이라고 최근에 유행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자 리뷰 하나 하면 그러면 검색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예를 들어 먹태깡 한번 해볼까요? 먹태깡 인기 많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저는 블로그를 공부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블로그에 그냥 육아일기를 썼던 사람이었고,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외벌이, 경단녀처럼 이제 생활이 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까? 근데 코로나가 또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일단 블로그 온라인 활동은 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블로그를 했던 상황인데, 블로그를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게 뭐냐면, 챗 GPT라는 거, 그런 거 이제 보통 엄마들이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실제로 사용을 해보신 분도 있고,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소식을 굉장히 빨리 접해요. 블로거가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것과 지금 막 현재 독감을 넘어서서 어떤 질병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지까지 최근 소식 정보를 굉장히 빨리,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네이버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희 블로거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거를 다 할 수 있어요. 육아용품의 경우에도 이거 정말 좋아요라고 하면 다 하루 만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일단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에 요즘에 관심이 많고 무엇부터 검색을 많이 하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파악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 관해서, 요즘 유행에 관해서 내가 원래는 아이들만 키우는 정말 아이만 봤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지어 이제 글까지 열심히 쓰다 보니까 연락이나 제안도 정말 많이 받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계속 연락이 와요. 지금 빈대가 막 유행하다고 하니까 바로 세탁기 건조기 리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풀어달라,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벌 수가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글을 쓰려면 그 사람들이랑 또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니까 제가 그냥 집에 있는 엄마가 아니라 진짜 집에서 일하는 엄마가 된 거죠. 그래서 새우깡 같은 경우도 의외로 요것도 많네. 요것도 사실은 그 뉴스에 한번 나왔죠.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가지고 이걸 사내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게 진짜 고민됐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쓰셔도 좋죠. 이런 것들 쓰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과자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검색이 잘 안 되는 걸 찾고 싶은데 만약에 다이소 강남점을 찾아볼게요. 요즘 조금 작아요, 조금. 왜냐면 다이소 강남점은 아무리 많아봤자 두세 군데에서 한 군데일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다이소는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교촌치킨이면 강남에 교촌치킨 많을까요? 많을까요? 그러니까 예시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이어트 도시락을 제가 원래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까 장사천재는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 여기에 뜬 이 키워드가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 상위에 꽂히는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자, 스페인이 먼저 이 뜬 게 있었고, 시즌2를 먼저 누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먼저 떠요? 글이? 백사장 2, 그냥 백사장이라고 쓴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글에 정말 초점이 맞춰져서, 어머, 시즌2라고 누르니까 또 다른 게 막 뜨네요. 메뉴도 뜨고, OTT, 아마 OTT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제 방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티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또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합치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방송 하나로도 제목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키워드를 잡습니다.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2가 너무 조회량이 잘 나와. 내일도 쓰고 내일 모레도 쓰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한 사람당 하나의 글이 몇 개가 떠요? 하나가 떠요. 하나만 뜬다고요. 하나만. 원래 여기 밑에 묶여서 두 개까지는 더 뜨긴 떠요. 총 세 개긴 하지만 사진이랑 글이랑 이렇게 큼직하게 보이는 건 글 하나만 뜹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또 쓰고 또 써도 여기 밑에 그냥 작은 글자로만 떠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사진을 냅다 누르거나 큰 글씨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일부 주제는 그렇게 안 하는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17개월 아기 발달, 16개월 아기 발달 이렇게 연달아서 연재하시는 분들은 밑에 것까지 누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냅다 그냥 보이는 걸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긴 키워드라면 특히나 긴 키워드라면 그냥 하나만 쓰시고 다음은 뭐 쓰시면 돼요? 아까 시즌2 썼으니까 시즌1을 쓰신다라던가 출연진 정보를 돌아가면서 키워드를 한 3, 4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쓰면 되고 어쨌든 이 방송을 봤을지라도 여러분 OTT에 관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재방송이라든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티빙이나 넷플릭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거고 출연진을 쫙쫙쫙 나열할 수도 있는 거고, 쟤네 메뉴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여행지 장소, 식당 장소 안내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돌아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찾은 키워드를 이렇게 슬래시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각각 어떻게 5번씩 본문에 처음, 중간, 끝에 써주시면 됩니다. 왜? 왜죠? 이 글이 그 글인지 얘는 컴퓨터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골고루 이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꾸민말은 반복하지 않으셔도 돼요. 꾸민말은 내돈내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꾸민말이라면 반복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끔 키워드에 내돈내산이 잡히는 경우에는 반복해 주시면 잘 뜰 거고 그걸로도. 자, 이렇게 한번 반복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다이어트 도시락.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만약에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저는 영상을 1시간 찍을래도 2시간 찍을래도 찍을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너무 길게 느껴지면 힘드시니까요. 자, 도시락 추천, 도시락.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짧은데 정확한 단어 하나를 치셔야 돼요. 그래야 연관되는 단어를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아까 다이어트 도시락 추천으로 들어가면 그 단어 말고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떤 단어를 제목에 더 붙여야 될지. 제목의 키워드가 다양해야 각각의 단어 키워드로 조회가 이루어지면서 각각 키워드 조회량이 합쳐지면 하나의 글의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블로거 분들 대부분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게 기본이라서 제목에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5개, 6개, 7개 너무 많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할 때 5개, 6개가 키워드가 제목에 있고 본문에 그걸 계산을 돌릴 때 어떤 거에 정확하게 둬야 될지가 애매해서 계산이 애매해서 걔는 순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는 키워드를 3개, 4개 정도만 딱 욕심 내지 마시고 3개, 4개만 딱 잡으신다면 근데 만약에 정말 나 이거는 꼭 써야 된다 싶으면 못 쓰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제 여행을 가는데 로밍을 하는데 내가 KT를 사용했어. 그럼 KT 핸드폰인데 이걸 환불이나 취소나까지 알려드리고 싶어. 그럼 적는 건데 이제 대부분은 3개, 4개 정도에다가 꾸민말을 하면 그게 딱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도시락을 해야지 이렇게 연관되는 키워드를 알 수 있는데요. 제목에 뭘 잡아야 되지? 사실은 이게 브랜드명 같은데요. 이렇게 브랜드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네이버 여기저기에 키워드는 다 숨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인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구매해서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브랜드명도 다 키워드고요. 이렇게 옆에 누르다 보면 이건 도시락이라서 약간 단백질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데 옷이라면 아우터, 바지, 팬츠, 아니면은 뭐 팬츠나 바지네요. 뭐 티셔츠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뭐 신발도 여름 신발, 겨울 신발, 뭐 샌들 아니면 슬리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뒤에만 보더라도 키워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 숨은 것도 다 키워드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이렇게 상위에 뜨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직장인 아침밥, 아침 간편식, 양 많은 도시락, 그 다음에 냉동식품, 뭐 간단 도시락, 닭가슴살 도시락, 이런 것도 다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블로거분들이 쓴 것들도 다 각각의 키워드니까 요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이게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도 다 키워드인데 사람들이 다이어트 도시락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샐러드만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닭가슴살을 찾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쿠키이 뭔지 모르겠지만, 쿠키일 수도 있고, 양 많은 다이어트 도시락일 수도 있고, 되게 단어라는 것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만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면 다이어트 도시락인데,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거든요. 양반은 다이어트 도시락.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합쳐서 쓴다라고 하면 일단은 브랜드명이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게 있으면 뭐 브랜드명, 브랜드명 쓰셔야겠죠? 그럼 검색이 딱 그걸로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교. 그 다음에 편의점 다이소 도시락 통 추천, 그 다음에 메뉴. 이거는 고르시면 돼요. 여기서 브랜드 메뉴 추천. 세 가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똑같은 걸로, 헷갈리니까 똑같은 걸로만 제목을 잡아볼게요. 만약에 브랜드가 제가 쿠켓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워낙에 검색에 이제 예민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 수에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뜨면 뜨는 브랜드를 좀 구매해 보긴 해요. 이게 키워드가 괜히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입소문 났으니까 잡히는 거라서 저거를 이제 글을 쓰면 검색량이 조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저거를 사고 옆에 있는 그 키워드를 합쳐서 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도시락, 쿠켓, 뭐 이것도 메뉴 추천 세 가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메뉴 추천 내돈내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나는 그런 거 말고 메뉴를 한 가지밖에 모르겠고 솔직히 이게 메뉴가 맨날 달라지니까요 그거를 추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예를 들어 난 도시락통도 추천하고 싶어 막 이러면 양 많은 도시락 직장인 메뉴 도시락통 추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뭐 다이소 도시락통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슬래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냥 요걸 통째로 해요.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게 얘는 뭐예요? 사람이 양만은 띠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 한글이 아니고 그냥 제가 블록이에요. 괜히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블록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양만은 다이어트 도시락 브랜드명 쓰시고 메뉴 쓰시고 추천이라는 단어도 좀 검색이 될 것 같으면 쓰시고 세 가지는 보통 쓰지 않죠. 세 가지 보통 검색하지 않죠. 그냥 다이어트 도시락 추천 여기까지만 검색을 할 거라서 이렇게 5회 그다음에 브랜드명 5회 브랜드예요. 그다음에 5회 그다음에 5회 이거를 컴퓨터잖아요. 눈치를 채워서 처음, 중간, 끝에 골고루 이렇게 단어를 잘 섞어가면서 최대한 다양한 설명을 하신다라던가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상위 노출이 되십니다. 자, 오늘 키워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가요? 좀 키워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블로그 글을 쓸 때 옛날에는 그냥 글을 썼다라고 하면 검색해서 모두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는요, 사실은 검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글 쓰실 때 막 인사하고 막 스티커 붙이고 사실 이렇게 과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적인 거면 개인적인 대로 그냥 쓰셔도 되는데 검색이 되고 싶다. 조회수를 올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사진이랑 글이랑 저기 이제 다른 분 거라서 제가 막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책을 보시면 저는 인사나 스티커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육아템 하나만 볼게요. 자, 제가 제품군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하면 이 제품 몇 세 추천. 이게 이름이 뭐고, 언제 좋고, 저는 이럴 때 이용하고, 이게 난이도가 얼마고, 단계가 얼만데, 뭐 가격이 얼만데, 메뉴가 이렇고, 목차가 이렇고, 이렇게 놀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추천합니다. 땡이에요. 검색자는 저를 몰라요. 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서 딱딱딱딱딱 중요한 정보만 쓰시면 돼요. 일기는 일기대로 쓰시는데, 조회량을 늘려줄 정보글, 리뷰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정말 열심히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오늘 어떤 걸 배우셨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자동 검색 키워드를 배우신 거예요. 자동 검색 키워드. 사람들은 이 키워드 밑에 있는 거를 핸드폰에서 거의 클릭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키워드 마스터를 좀 연습을 해볼게요.